안녕하십니까, 왕성한입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온 지구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석유파동이 아니라 물파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자원 프론티어 사업단의 김승 단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를 물 부족에 의한 물 위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물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물 부족을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의아해하죠. 왜냐하면은 사방돼서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서로 얘기하는 그 물 부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그 물 부족 판단 기준은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수자원을 1인당으로 환산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에 대한 인구 밀도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또 인구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1인당 한 1,500 입방미터 정도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수자원을 얼마나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가. 결국은 경제력이 있고 시설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상당히 용이하게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물 부족의 수준은 그 두 번째, 경제성과 굉장히 그 관계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수요와 공급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는 수요를 이 공급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가. 정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수자원 설계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세 번째 기준을 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일반 시민들은 두 번째 이런 그 수자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용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엔 같은 데서는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인 그 물 자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죠. 그만큼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물의 부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약 15% 정도, 한 10억 명 정도가 우리처럼 물 자원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물 부족을 겪지 않듯이 자원은 부족하지만 관리를 잘하면은 물 부족을 겪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그 경제력이 그걸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그만큼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을 따지면은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가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전 세계가 물 부족을 겪게 된 그 배경이랄까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뭘까요? 이제 그 배경 중에 우리가 좀 꼭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녹색 혁명이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아마도 식량이 부족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과학자들이, 이 기술자들이 그 품종을 개량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이 생산을 이뤄낸 거죠. 또
많은 그 농지를 개발해가지고 물을 풍족하게 돼가지고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 식량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고, 도리어 식량이 남게 됐죠.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농업혁명을 하면서 이 생산량을 늘렸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물이 소요가 된 거죠. 특히 또 많은 지하수가 소요됐습니다. 또 우리가 생산량은 약 50% 정도 늘렸지만 실제로 물이 들어간 거는 그 100%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많은 물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식량 문제는 해결했지만 결국은 물 부족 문제가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물 부족도 심각하겠습니다만 특히 사람들은 그 깨끗한 물에 대한 욕망이랄까요? 그 바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는 그 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렇게 이제 물이 부족하고 특히 이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러운 물은 많지만 깨끗한 물이 부족해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 거죠.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특히 또 서아시아의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수질이 문제고요. 또 그런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네. 그런 기술과 자본이 없는 나라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진국의 이 물 관련 기업들이요. 베올리아라든가 수에즈라든가 영국의 테임즈라든가 이런 이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전 세계 이런 물 시장의 6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가 그런 이제 물 산업 시대, 이런 물 시장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라마다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국가마다 이 물 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나라들, 특히